대표적인 피서지인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모레부터 전격 폐장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700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1,729명으로 주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강의 선상 카페에서 파티를 하다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SNS로 1:1 사전 예약을 받았지만 잠복 수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정당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국회의원 등 9명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최재형 두 진영이 줄 세우기 경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휴가철 앞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부산이 결국 모든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레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립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겁니다. 주말은 어제 1,7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비수도권 확진자도 작년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겼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부산의 해수욕장. 이곳을 포함한 부산 시내 7개의 해수욕장이 모레부터 오는 22일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차단하여 통선 효과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불가피한 특단의 조치임을. 부산에서 닷새째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 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모레부터 거리 두기도 4단계로 격상해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오후 10시 이후 제한됩니다. 부산의 4단계 격상은 대전에 이어 광역시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창원에서 마트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남도 이틀 연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비수도권에서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 확진자 수는 일주일 평균 936.6명으로 직전주보다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558.8명으로 직전주보다 12.6명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까지는 앞으로 석 달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라 거리 두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전국에서 이렇게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가 나왔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기도 했지만요. 종교가 아닌 세상의 잣대로는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또 전광훈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고 신도들 역시 방호복을 입은 채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긴 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2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내일부터 99명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오늘까진 1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에도 대규모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로부터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운영 중단 집행이 정지되자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거듭된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도 대규모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네 번째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성북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연휴에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예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광복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불법 행위는 엄정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한강에서는 이렇게 노마스크로 선상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래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장하영 기자입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춤을 춥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 단속반이 들이닥친 곳은 한강의 선상카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클럽처럼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업주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SNS 1:1 메시지로 사전 예약을 받아 몰래 영업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단속반원들은 선상카페에 진입하기 전부터 카페 내외부의 동태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에서는 클럽 영업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손님 50여 명 중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주는 사실상 클럽 영업을 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서울 면목동에서는 밤 10시 넘어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이 단속됐습니다. 단속반이 급습했을 때 업주 1명과 손님 11명이 있었고 추가로 손님 4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랑구는 업주와 손님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신분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걸 두고 민주당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일단 사퇴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후보는 당 안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뿐이긴 한데 당원 게시판의 여론은 어떨까요?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사퇴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지사 찬스를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지만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후보는 지사직 유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현직 사퇴가 필요했다면 후보 등록 전 결정했어야 했는데 돌발적으로 제기된 건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어제 SNS에서 김두관 사퇴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경쟁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출마와 함께 경남지사직을 사퇴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고 재보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당선돼 당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층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경기도를 놓아주라는 등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반면 사퇴를 요구한 이상민 선관위원장에게는 왜 중립을 안 지키느냐는 욕설 문자와 SNS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사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책임을 져버리거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90일 전에는 사퇴하겠지만 경선 기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실시되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두 대선 주자가 건건히 갈등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는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전격 선언하기도 했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로 받아쳤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진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각 후보 캠프 상황실장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최근 공방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부각되고 조폭사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각 안팎의 여론이 악화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게 모두 호감을 가진 여당 지지자 비율은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 야당 지지자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네거티브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이나 음주운전, 조폭사진 논란 등은 정당한 검증이라는 겁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검증입니다. 그 사진에 나온 어떤 인물과 여러 장의 사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겠죠.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네거티브 중단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이재명, 이낙연 두 캠프의 조폭 사진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야권 대선 주자는 또 어떨까요? 입당하자마자 경쟁하듯이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내 인사 9명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새로 합류를 했는데요. 그중에 5명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당 행사는 불참하면서 줄 세우기부터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국민 캠프는 오늘 당내 인사 9명을 추가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삼선 이종배 의원과 경제, 산업 전문가인 윤창현, 한무경 의원, 그리고 정점식, 정찬민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포함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약점으로 지적돼 온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통을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현역 의원 9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인데 이로써 윤 전 총장 캠프에도 현역 의원 9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내 다른 대권 주자들은 두 캠프가 경쟁적으로 새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만과 배척과 편가르기 때문에 과거의 친이 친박 계파 싸움으로 우리 당이 이 나라까지 몰락해 왔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경선 중 캠프 영입을 입각 발표하듯 하는 건 본 적 없다며 줄 세우기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도 채널A에 중진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캠프 합류를 고민하는 초선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캠프가 커지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오는 18일이나 19일 당에서 주최하는 경제토론 행사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개별 일정을 우선하면서 당 주최 행사에 불참한다는 마이웨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요. 군불대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경선에 불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중인 민주당에서 때이른 경선 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죠. 네. 설훈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설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여러 논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다고 한 것을 두고 이 지사 측이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라며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의 총괄 특보 단장이죠. 정성호 의원은 출입 기자들이 포함된 채팅방에 이낙연 캠프가 경선 불복 속내를 보였다는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언론 인터뷰 발언이었기 때문에 설 의원이 실제로 경선 불복을 염두에 두고 한 건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접촉이 됐습니까? 이낙연 캠프 오늘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설 의원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설 의원이 경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전 대표 측이 최근 이재명 지사의 약점으로 꼽히는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사에게 반감을 가진 친문 강성 지지층도 도덕성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보면요. 전과 사법을 어떻게 밀어주나 클린 검증단 설치하자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랬던 이재명 지사 측이었는데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네거티브를 이제 중단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 대표 측을 향했던 그 경선 불복 공세도 중단하겠다 이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 경선 불복과 네거티브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는 민형배 의원은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기자회견 이후 실력, 정책, 성과 경쟁은 버리고 마타도어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 같다며 설 의원을 재차 저격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캠프 이병훈 의원이 네거티브 중단 신용이라도 하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하루도 안 돼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뭐냐에 대해서 두 캠프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패밀리가 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자 정치 신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인데 저도 SNS를 좀 봤거든요. 두 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SNS를 보면요. 윤 전 총장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을 아빠라고 표현하며 반려동물의 시각에서 글을 올리는 건데요.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사진을 찍고 SNS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반려견 마리의 쩍벌 사진을 올리면서 쩍벌 논란에 대한 셀프 디스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문구들이 있는데 나도 쩍벌 좀 줄어들었시오 이렇게 충청도 말투의 문구도 유독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SNS를 보면요. 윤 전 총장 러닝 셔츠 차림으로 반려견과 누워있는 사진 등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공개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써니가 그랬죠? 우리 써니가 그랬죠? 윤 전 총장 부부는 자녀 없이 반려동물 7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죠.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반려인의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낙 또 윤 전 총재 좀 강한 이미지가 있어서 좀 낯설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최재형 전 원장은요, 그에 반해서 일가 친척이 다 발벗고 나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도 굉장히 좀 가족애가 있다 이런 느낌이던데요. 최근에는 정치인 가족들도 사생활을 이유로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최 전 원장의 경우는 달라 보입니다. 가족의 애국가 재창 사진에 전체주의라는 비판이 나오자 최 전 원장의 부인과 형수, 재수가 함께 실명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죠. 최 전 원장의 딸은 SNS에 설거지하는 최 전 원장 사진을 올리며 며느리가 힘들겠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 이제 SNS를 보면 이게 본인 계정이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최 전 원장 큰딸이 직접 이제 운영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인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맞습니다. 최 전 원장이 올린 영상 편지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보, 그동안 잠깐만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윤 전 총장과 달리 하나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SNS에 반려동물이나 가족을 등장시켜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건 후보 본인이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족 입장에서는 뒤에서 지원을 하건 또 앞에 나서건 정치인의 가족이 된다는 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투자자 수천 명을 울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했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정관계 유명 인사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실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6월. 펀드 환매가 잇따라 중단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재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정부 여당 인사가 관여돼 있어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로비 의혹 수사에 들어갔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끝에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고문단에 주목하고 수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물류단지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수사부마와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옵티머스 지분 10%를 보유하고 관계사들의 이름을 올린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어도 등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 오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그의 육신은 아직도 차가운 히말라야 안에 잠들어 있지만 유족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대로 보내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 김홍빈 대장. 구슬픈 노랫말이 고인의 넋을 달랩니다. 눈보라 속에 사라졌나 그 친구. 김 대장은 등반 중 동상으로 10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불굴의 산악인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8일 오후 5시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김 대장이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혼자 있어, 혼자. 듀마가 필요해, 듀마. 듀마가 2개 정도 필요해. 홀로 강추위와 싸우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고. 엄청 추워요. 조금만 더 견뎌요. 오케이. 하지만 이 통화를 끝으로 김 대장과의 연락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26일 김 대장의 생전 뜻에 따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의 수명과도 같았던 흰산이 되고 말았네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슬픔의 가슴이 이어집니다. 시민들도 김 대장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늘 그런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를 감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눈알이 아플 정도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잇따라 해적에 납치되고 있습니다. 파병 중에 코로나가 한바탕 쓸고 갔던 청해부대 역시 구출 작전에 투입됐었는데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참치잡이 여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해적에 납치된 건 지난 6월 1일. 정부는 석방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동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있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을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도중 들른 기항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부대원 301명 전원이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7월 10일 감기 발생했을 때도 아덴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서아프리카 해역에 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가. 왜 이렇게 갔냐 이거예요. 작전 임무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서 이제 인지를 고려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요. 그걸 보안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3호 주올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습니다. 당시 청해부대가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혁해균 선장은 몸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방금 소리 나고 총소리 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한테 오더라고요. 바로 이 총을 쐈어요. 이제 트라우마 아무래도 있죠. 과거 아프리카 해적들은 생계형이었습니다. 3355 모여다니며 지나가던 어선들을 약탈했습니다. 최근엔 기업형으로 변신했습니다. 반정부 무장 세력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 군대처럼 움직이며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을 노렸습니다. T'inquiète, Youssef, nos cibles sont les stations de pompage, pipeline, les barges pétrolières, Nigerian Petroleum, Shell, Ajip, Chevron, ce sont mes cibles.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물동량이 줄자 다시 어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해적은 납치 전문입니다. 지난해 세계 선원 납치 피해자 135명 가운데 130명이 여기서 납치됐습니다. Of all the global crew kidnappings, 95% of them are happening in the Gulf of Guinea. 서아프리카 해역은 중요한 참치 어장으로 세계 원양업계가 주목하는 곳입니다. 최근 해결된 우리 선원 피랍 사건 2건도 참치 조업 도중 발생했습니다. 어선을 상대로 해서 선원들을 납치를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그 변형된 그런 트렌드로 더 속도 느리고 선박을 침범하기에도 그렇고 납치할 수 있는
수가 많고 배에 실린 물건보다는 인질들의 몸값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 정부가 개입하면 협상력은 높아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지불 능력이 무한대로 커져서 한국 사람이 납치의 목표가 돼요.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해적들의 납치가 계속되자 국회는 위험수역에서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적피해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주변국들이 해안경비정 부족 등으로 해적 퇴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탁 트인 야외에서 호젓하게 즐기는 스포츠가 인기입니다. 특히 골프장에는 좀처럼 없던 2030 입문자들이 확 늘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탁 트인 잔디밭 위로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릅니다. 굿샷! 인증샷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찍어 올리고. 거리두기 4단계로 늦은 오후 티오프엔 2명이 플레이해야 하지만 즐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오후 반차를 내고 온 30대 직장인 조민경 씨. 올해 골프를 시작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전에는 그래도 해외여행을 2번, 3번은 갔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골프를 치게 된 거가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치다 가자. 코로나 시국에 쌓인 답답함을 이렇게 탁 트인 골프장에 와서 맑은 공기를 쐬며 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 명으로 전년보다 45만 명 늘었는데요. 특히나 새로 골프를 시작한 입문자의 65%가 2030 MZ세대들입니다. 방문자 10명 중 4명은 2030 세대. MZ세대답게 의상과 장비에 대한 욕심도 남다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골린이었던 디자이너 이홍원 씨. 긴 길이의 치마부터 화사한 파스텔 톤까지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골프웨어를 디자인합니다. 새벽 라운딩 갔다가 간단하게 바로 그 옷을 입고 또 이제 출근을 했다가 또 끝나고 나면 크림 골프장이나 연습장도 편하게 갈 수 있는. 한때 중년의 사교장이었던 골프장이 2030 MZ세대들의 핫플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코로나의 인권 논란까지 벌써 도쿄처럼 독이 든 성배가 되진 않을지 논란입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림픽 건설 현장을 4차례나 시찰할 정도로 성공적인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我们的竞技体育运动走什么路，跟我们国家走强国之路是一样的。 중국 관영 매체는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도쿄도 잘했지만 코로나19 통제가 잘 되는 베이징은 더 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말 한인 거주 지역인 베이징 왕징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베이징 바깥으로의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고위험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항공편과 기찻길이 모두 막혔고 도쿄에서 입국하는 중국 올림픽 선수단도 예외 없이 3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신장과 홍콩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베이징 올림픽 반대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보이콧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 시민의 절반도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这严重违背奥林匹克宪章精神，损害的是各国运动员的利益和国际奥林匹克事业。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세계인들의 축제가 될지 중국인들만의 잔치가 될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낮 강원도 고성에서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사진인데요. 현재 9호 태풍 루핏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동해안에 최대 250mm 이상, 남부엔 70mm가량 퍼붓겠습니다. 여기에 벼락과 돌풍도 동반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한편 내일 돌풍이 부는 강원을 제외하고는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